그런데 말입니다. 노보스 인더스트리. 일단은 저희가 두 번째 주제인 폭스바겐에게 비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우디 인수까지. 네, 아우디 인수까지 나왔는데 그 이야기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이야기가 폭스바겐에게 골프와 파사트란? 이 주제로 이제 넘어가서 감독님이 잘할 거. 시장 감독에게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되게 짧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길게 하셔도. 예? 앞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었어. 농담이고요. 네. 폭스바겐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이 비트를 아는 세대가 제 나이. 그런데 저보다 10년 밑에 후배들은 폭스바겐 그러면은 무조건 골프예요. 전에요. 네, 감독님. 그래요? 나 왜 이렇게 나이 든 거 같지? 나 되게 먼저 떠오르는데. 아니신 것 같은데. 아, 근데 제 골프. 주변에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골프 타고 다니시는 분도 계세요. 골프 좋아해요, 네. 정말. 그래서 그 폭스바겐의 대명사인 비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명맥을 이어주는 게 중형차 파사트. 파사트가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차거든요. 근데 역시나 길에서 보면 있는 둥 마는 둥. 그쵸. 대신 가격을 듣고 타보면 굉장히 좋아요. 가성비가 진짜 좋은 차예요. 저 타봤는데 네. 저희 연예인들도 많이 탔었고 가성비가 좋아서 그래서 중형차의 교과서다 할 정도로 많이 팔렸고 그리고 그게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8세대? 8세대까지 이어져서 넘어왔고 올해도 새로 출시가 됐어요. 올 봄에 8세대가 이제 미국형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쭉 이어올 만큼 이제 오래된 모델인데 저는 중점적으로 골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골프는 소형차거든요. 네. 비틀 이후에 폭스바겐의 대들보가 된 게 골프예요. 그렇죠. 네. 소형차의 시장을 쥐고 가는데 골프가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막 돌아다닐 때 그런 루머가 돌았어요. 뭐라고요? 포르쉐 잡는 소형차라고. 서민의 포르쉐라고 그러잖아요. 서민의 오. 포르쉐고 그 골프 GTI. GTI를 잘못 만나면은 포르쉐도 잡힌다 할 만큼 운동 성능이 굉장히 좋고 저도 기억하는 게 테헤란로에 어떤 차가 칼치기 하고 하면 그 당시에 다 골프였어. 차도 짝달막하고 순발력 좋고 출력 좋고 재밌고. 네, 재밌고 그래서 그게 골프였는데 1974년 5월에 비틀이 쭉 나오고 있었는데 원래는 이 그 골프를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고요. 회사에서 아까 그런 기싸움처럼 회사 내부에서도 우리 다른 소형차 만들자 그러니까 회사에서 야 비틀 잘 팔리는데 왜 굳이 만드느냐. 기존에 이거나 시장을 잘 키우자 이러던 차에 전에 우리 그런 적 있었죠. 몰래 만든 차 있었잖아요. 회사에서. 람보르기니. 람보르기니에서 미우라. 미우라 몰래 만든 것처럼 여기서도 몰래 만든 거야. 신형 시로코를 개발을 한다는 걸 위장을 해서 개발한 게 이 골프가 그때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골프가 굉장히 큰 판매고를 올리게 되죠.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 3위가 비틀이거든요. 총 2,100만 대. 근데 많이 좀 팔았다. 골프가 3,400만 대 이상 뭔 판매되면서 차가? 골프가요. 그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아. 근데 또 파사트도 지지 않아요. 2,000만 대 이상 판매가 됐고요. 다 오답한 거예요, 이거를. 이게 다 우리나라 미국? 인구를 넘어가네? 미국에 많이 팔았나요? 근데 이렇게 폭스바겐 차종 이름이 골프, 파사트 막 이렇잖아요. 이 이름은 어떻게 또 지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람보르기니 할 때는 뭐 황소 황소 관련, 투 관련된 투. 이름들이 많았는데 네. 저는 지금까지 이 뭐 골프나 뭐 폴로 이런 거 뜻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어요. 예. 나는 골프차를 왜 골프라고 지었는지 아직도 궁금해요. 예. 왜 골프 칠 골프? 때 아니 다 골프 수도 치기에는 없어요. 골프에 안 실리는 너무 골프 작잖아 치기가. 차가. 그러니까 저는 그 골프나 폴로 이런 게 왜냐면 약간 이게 스포츠 종목에 폴로도 있잖아요. 외국에 말 타고 이렇게 다니는 망치로 막 건데 그래서 때리는 거. 저는 약간 그런 약간 스포티함을 주기 위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 뜻이 아니었어요. 이 폭스바겐 차들은 대부분 바람에서 이름을 따왔거든요. 이종범? 바람의 아들? 약간 그런 거죠. 예. 이 골프는 북아메리카 연안을 따라 동쪽으로 흐르는 해류와 기류를 걸프 스트림이라고 하는데 이거의 미국식 발음이 이제 골프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좀 잘 많이 좀 판매를 하기 위한 좀 전략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바람의 이름을 따서 골프라고 이름을 지었고 근데 폴로 그거는
GULF잖아. 걸프전 아니야? 걸프요. 근데 그 걸프전이 걸프만은 아니고 그냥 스페링은 똑같은 걸프 스트림인데 그거를 이제 미국식으로 표기를 할 때 이제 골프라고 표현을 한 거죠. 나는 이건 줄 알았어, 골프. 저도요. 그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막 어. 골프공 막 올려놓고 뭐 하지 않나, 얘네들? 나중에 또 골프로 그렇게 마케팅을 또 잘한 것 아, 같아요. 감성팔이. 그리고 저는 이 폴로도 네. 예전에 그 스포츠 폴로에서 네, 나올 줄 네, 네.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아니라 그게 아닙니다. 말 타고 그거 망치로 때리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예, 북극에서 불어오는 강한 찬 바람을 폴로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 여기서 이제 따온 그런 뜻이고요. 예. 제타는 바다의 해류처럼 하늘 위에서의 공기 흐름 또는 이제 바람, 이제 없어서는 안 될 바람이라는 뜻에서 따온 거고, 파사트는 독일어로 온화하고 고요한 무역풍을 뜻하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로코는 아프리카로부터 지중해를 건너 이탈리아를 향해 불어오는 빠르고 뜨겁고 습한 바람이다. 어. 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높새 바람. 얘네는 그런 차 나오는 지금 차 이름이 예. 다 감성팔이야. 다 바람으로. 바람 따라가는 거니까 차 이름까지도 감성팔이를 하는 거야. 근데 정말 시로코면은 빠르고 뜨겁고 습한 바람이잖아요. 시로코 하면 이미지가 약간 저는 날쌘돌이 이런 이미지인데 그런 거랑 또 부합해서 바람이랑 잘 엮은 감성 것 잘 같아요. 타니까. 그렇게 그 잘 하는 거지. 바람은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만들 수 있는 종류가 한 수백 가지는 더 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의 바람을 그러면 표현하는 얘네 단어가 얼마나 많아요. 곧 있으면 차 이름에 장미의 전쟁 이런 것도 나오겠네? 뭐야? 바람 피다 걸리면 뒤지는 아 거잖아. 뭐야? 맞잖아. 그대 이름은 바람. 우리나라 모델로 산들바람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높새바람 이런 거 나오겠죠. 높새바람, 예. 산들바람, 높새. 네. 근데 지금 제타, 파사트, 시로코 이렇게 네. 얘기하니까 저는 폭스바겐이 히틀러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 제타, 골프, 파사트 이게 매출을 어마어마하게 일으키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네. 얘네가 아우디의 기술을 갖고 있는 자동차의 플랫폼과 기술을 갖고 와가지고 지네가 만든 거거든요. 아, 이게 폭스바겐에서 만든 차가 아니에요? 아니 알면서 또 모른 체 하는 발령기 좋았어. 되게 잘 알면서 모른 체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우디는 기술이 있는데 파는 방법을 모르고 폭스바겐은 파는 법과 판매망은 다 깔고 있는데 아우디의 지분은 인수했고 아우디가 갖고 있는 기술 중에 괜찮은 게 있네. 그리고 만들어놨는데 안 팔린 거를 이름을 제타, 골프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냅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히틀러가 저기서 RR 만드네 무슨 공장이었죠? 체코에 그런 공장 있어? 체코 공략, 침공. 그것처럼 아우디가 기술이 있네. 우린 저 기술이 필요한데 아우디 사. 그런 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슈퍼카 만들고 싶으니까 부가티 사고, 부가티 사. 람보르기니 사고. 만드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사는 거잖아요. 대형 세단 만들고 싶으니까 야 벤틀리 사. 야 우리 오토바이도 만들어 볼까? 야 두가티 사. 다 사는 거야 그냥 다. 근데 노사장님 궁금한 게 폭스바겐은 왜 이런 차들을 다 만들어서 팔았을까요? 만들어서 판 이유? 네. 이런 차들을? 네. 왜냐면 비틀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얘네가 여러 차가 필요했는데 얘네가 아우디가 없었더라면 이런 거를 안 했을 텐데 지금 감독님이 얘기하신 대로 아우디를 인수하고 보니까 자동차 시장에 신세계가 열려 있는 거야. 아 이런 기술도 있고 이런 차도 있네? 야 일단은 아우디에서 딴지 걸지 모르니까 야 아들 시켜갖고 너 일단 쟤랑 결혼해봐. 왜 아버지? 결혼 일단 하라고. 정약 결혼. 정약 결혼 먼저 시켜요. 진짜로 있었어요. 정약 결혼해서 사돈 딱 그러면서 잘 안 팔리고 힘든 것 같은데 한번 우리가 한번 총대 메고 나가겠습니다.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우리 싸게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감성파리로 쫙. 근데 이 당시에 얘네가 참 운이 좋았던 게 다 오일 쇼크의 덕을 봐요. 1, 2차 오일 쇼크의 최대 수혜자가 폭스바겐 그룹이에요. 얘네는 아마 오일 쇼크 없었으면 어쩌면 이렇게 안 컸을 수도 있어요. 이 실용적인 모든 차들이 차를. 다 배기량이 네. 2.0을 왔다 갔다 하는 오일 쇼크 때 가장 잘 팔리는 차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얘네의 가장 큰 수혜 중에 하나가 오일 쇼크였어요. 네. 아다리가 모든 게 맞은 그러니까 그냥 났는데 그냥 된 거야. 아니 정말 실용적인 차 하면은 폭스바겐이 떠오르긴 하는데 과거부터 이렇게 쭉 살펴보고 오면은 디자인적인 측면은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폭스바겐의 디자이너는 누군가요?
디자인 얘기를 하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인운동만운동한 디자인을 별로 안 좋아해요. 네. 너무 그냥 자대고 쭉쭉 그린 것 같아서 저는 네. 마음에 안 드는데 많은 분들은 또 직선의 강인함이 좋다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근데 폭스바겐의 디자인을 얘기할 때는 이 디자인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60년대 후반부터 90년대까지 이 폭스바겐이 폭풍 성장을 할 때 그때 이 디자이너가 있었어요. 군힐 릴제퀴스트라는 여자 디자이너예요. 오. 야, 여자예요? 네. 아, 이름이 굉장히 남성스러워요. 군힐 리제퀴스트. 힐을 신었잖아. 아, 오늘 그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아, 군은 안 보이세요? 군? 오늘 헬리콥터 소리가 이 사람 때문에 나나 봐. 바로 이분이에요. 네. 예. 네. 여자분인데 이뻐? 네, 예뻐요. 고급스러워요. 약간 지금 가르마 방향이나 의상이 약간 홍정현 아나운서랑 조디 포스터 비슷해요. 닮았다. 조디 포스터. 근데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이 그 차를 만들어 갈 때 자기를 이제 자기는 디자이너가 아니라 예술가라고 표현할 만큼 어떤 독창적인 걸 굉장히 많이 추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없는 색깔을 위해서 페인트도 여러 개도 해보고 막 이런 걸 저런 걸 다 해보는데 골프 카브리올레 NTN 아이그너 이런 모델을 하나 하게 되는데 이름 이름도 아따 어려워. 어렵다. NTN 아이그너라는 명품 브랜드랑 같이 골프를 합작해서 카브리올레를 만들어요. 그 당시에 이 군일이 실내하고 외장을 담당했는데 이때 이 사람이 이 외장에다가 그 당시에 없었던 도색을 시도를 하고 싶은 거야. 펄이 가득 들어가고 싶은 거야. 이렇게 빛을 받으면 막 반짝반짝반짝하게 하고 싶은 건데 이거를 페인트에다가 그런 반짝이는 걸 넣었더니 우둘투들해지는데 정말 각고의 노력으로 이걸 맨들맨들하게 만드는 기술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데이트를 쳤는데 그게 지금의 메탈릭 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메탈릭 실버. 예, 메탈릭 실버든 뭐 이렇게 반짝반짝 네. 거기에 시초가 되는 거죠. 아, 그걸 폭스바겐에서 한 거였어요? 예. 그래서 그 군일 디자이너가 그거를 고집해서 만들었는데 그 이후로부터 이 사람이 그 폭스바겐의 디자인의 축을 만들어 가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골프에 골프공의 기아봉이라고 하죠. 기아 노브가 골프공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아까 얘기했죠. 골프의 이름이 골프 스포츠 골프에서 온 게 아니라고. 네. 걸프, 네. 네. 예. 그런데 이 아이디어가 독창적인 노력을 많이 한 게 이 사람이고 91년 퇴사할 때까지 27년간을 폭스바겐에서 근무를 하면서 폭스바겐의 디자인의 축을 만들었고 지금도 골프의 의자에 보면 이렇게 체크 문양이 돼 있는 게 그 당시 군일이라는 이 사람이 의도했던 건데 그게 스코틀랜드의 민속 의상 있잖아요. 네네. 스키 이렇게 막 찌찌찌찌 막 부는 거 네네네. 거기 이제 남자들이 남자들이 입는 입는 치마 그 말하는 치마 거죠. 같은 거. 네. 그 문양이 지금도 그 대명사처럼 어. 운용되고 있을 만큼 그런 또 깊은 뜻이 있었구나. 근데 이게 그러면 골프가 원래 스포츠 골프가 아닌데 골프공이 들어간 거는 좀 그거랑 비슷하네요. 감자탕이 원래 그 감자가 아니고 뼈의 감자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요? 네. 네. 그게 그 돼지 뼈의 부위가 뼈의 부위가 감자. 감자란 뼈가 뼈에 있는 있어요. 하얀색 그걸 감자라 그래. 그러니까 진짜 나 오늘 처음 알았어. 그 뼈의 부위가 감자인데 맞아요, 진짜요?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감자탕에도 진짜 감자가 들어가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맞아. 내가 진짜로 어디 갔는데 감자탕을 먹으러 왔는데 감자가 없어서 물어본 적 있어. 감자탕에 왜 감자가 없냐고. 네. 원래 그 감자가 아닌 거죠. 진짜 그래요? 네. 대박이다.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죠. 이게 원래 골프가 그 골프가 아닌데 감독님 오늘 지저스다 지저스. 그럼 해장국에는 정말 해장이 되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저 빅마마 이혜정 아주머니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그래요? 아니요. 이거 좀 어렵다. 네. 아스파라기나 콩나물이 있을 거고요. 뭐, 예. 그 저기 뭐지 감독님께서 나도 모르는 정말 깨알 같은 폭스바겐의 디자인을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추가를 하자라고 하면 이제 감독님은 한 80년 90년대까지를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폭스바겐은 그때 우리가 람보르기니 때인가 디자이너들 막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폭스바겐은 돈이 많으니까 주지아로라는 디자인 회사를 사버리죠. 이탈리아에서 잘 나가는 주지아로. 거기에 이제 수장이 조르제토 주지아로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밑에 이제 람보르기니의 간디니가 있었던 수제자였는데 나갔잖아요. 독립을 했고, 조르제토 주지아로 밑에서 또 수제자로 엄청난 명성을 떨친 사람이 있어요. 발트 더 실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디자인에
전 세계 5대 거장 안에 들어가요. 이 친구가 에스턴 마틴부터 하면서 엄청난 차들을 디자인을 하는데 폭스바겐의 실세 디자이너죠. 최근까지 말투도 실바. 이 사람도 물론 은퇴해요. 은퇴하고 조르제또 주지아로는 뭐 회사 넘어간 뒤로 돈 받아가지고 그냥 띵까띵까 놀면서. 그럼 그 지금 실바가 그 이름도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이 지금의 이 디자인을 만든 최근 거예요? 폭스바겐의 디자인은 대부분은 다 발투더 실바 거고요. 발투더 실바께 다 들어가진 않아요. 발투더 실바가 뭐 또 폭스바겐하고 약간 좀 이렇게 의견 충돌해요. 폭스바겐이 양아치잖아요,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는데 파사트, 뭐 티구안 옛날 거 이런 거 다 발투더 실바가 한 거예요. 발투더 실바 다 작품이 비슷비슷한 것 같은 디자인. 아니, 이름부터 마음에 안 들어. 아니 근데 실바가 뭐야? 저게 또 실바가. 주지아로보다는 발투더 실바가 이름이 더 좋지 않나요? 나는 발투더 실바는 생긴 것도 되게 멋지고. 실바 발음 잘못하면 아니, 왜요? 딱 여기구만. 라이언킹. 응? 그거는 신바. 아니, 그 오늘 비슷하다고요. 위험하다. 오늘 잠을 좀 잘 못 잤나 봐요, 아니에요. 아까부터. 맞아, 아니, 근데 잠 못 자. 그래서 제가 디자인을 배울 때 네. 디자인에 제일 무서운 게 밥 같은 디자인이라고 그래요. 있는 둥 마는 둥. 있는 둥 마는 둥. 밥상을 보면은 사람들이 밥은 늘 보는 거고 늘 있는 둥 마는 둥이고 반찬이 뭐지 이러잖아요. 근데 먹을 때는 밥 먹고 반찬을 먹는데 밥이 없으면 이 반찬도 맛이 없는 거야. 제가 있는 둥 마는 둥이라고 하는 이유가 어느 누가 봐도 굳이 트집 잡을 게 별로 없어. 너무 싫어도 아니고 너무 좋아. 호불호가 강하지 않은 디자인이라는 거죠. 그게 폭스바겐이 많은 대수의 차를 파는 원동력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네,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세 번째 이야기에 이어서 이거 끝날 네 시간 다 번째 됐는데? 이야기로 넘어가야 됩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요, 바로 폭스바겐의 인수 역사입니다. 인수 역사를 또 빼놓고는 또 역사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봤을 때 이거만 1시간짜리야. 엘다 PD 어떻게 할 거야? 하지만 인수만 저희가 한 오늘 시간짜리야. 정말 엑기스만 알려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네 번째 이야기 인수 역사를 좀 엑기스만 꼬집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먼저 아까 폭스바겐이 인수한 아우디 얘기를 살짝 했었잖아요, 노 사장께서. 그러면 폭스바겐이 정말 다양한 기업을 이렇게 인수를 해서 덩치를 키웠는데, 그렇다면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조금만 좀 꼬집어서 이야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빠르게 갈게요. 지금 네네. 엘다 PD가 지금 초조해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네. 내용을 방송을 보시는 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저도 이거 폭스바겐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떤 자, 덩치들을 인수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빨리 감기로 가겠습니다. 일단은 네. 폭스바겐이 60년대 민영화에 들어가면서 기술이 필요해서 아우디를 인수했고요. 네. 그 다음에 유럽 전역을 먹어야 되고 국민차를 파는 그런 뼛속 깊이 전범의 핵심 마인드를 가지고 유럽, 동유럽과 서유럽 일대에서 많은 판매를 하고 있고 싼 차를 많이 생산하는 세아타와 스코다를 잽싸게 인수를 합니다. 이걸 인수하면서 유럽 전역의 국민들의 필수 자동차를 얘네가 선점을 다 먹어요. 이 당시에 세아타하고 스코다는 굉장히 싼 차들만 생산하는 회사였고 중형차를 만든 적이 없는 회사들이에요. 네. 얘네들을 가져다가 얘네들을 갖는 이유가 있어요. 폭스바겐이라는 전범 그룹의 이미지를 가지고 그 나라에서 침공을 했기 때문에 그 나라 국민들한테 폭스바겐 차를 팔기 어려우니까 얘네 수법이 그거예요. 선동질을 하고 마케팅을 잘하고 그런 거를 잘하니까, 감성파를 잘하니까 세아트 그룹을 인수해서 세아트 이름으로 차를 파는 거예요. 어차피 돈은 지들이 갖는데 폭스바겐 브랜드로 팔면 안 팔릴 수도 있으니까 세아트 이름으로 파는 거죠. 그리고 플랫폼은 같이 쓰고.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가 좋은 놈들. 그래서 일단 서민들을 싹쓸이합니다. 세아트 스코타를 잡고 그 다음에 고급차가 필요하니까 그때 우리가 했던 벤틀리. 네. 벤틀리를 사오고, 자 이제 슈퍼카를 인수해야 돼요. 슈퍼카 시장을 가져야 되니까. 슈퍼카 시장은 그 당시에 영국, 프랑스, 이태리 이 세 나라가 꽉 잡고 있었어요. 근데 영국의 슈퍼카는 뭔지 모르게 좀 약했어. 에스턴 마틴인데 에스턴 마틴은 가문이 워낙 셌고 그 당시에는 마가렛 대처가 영국의 산업혁명에서 부실했던 기업들을 다 방출시켰는데 에스턴 마틴만큼은 영국의 귀족들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방출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폭스바겐이 에스턴 마틴도 갖고 싶어 했는데 에스턴 마틴은 갖지 못하고, 프랑스는 절대로 독일한테 식민지를 오래 있었기 때문에 독일한테 안 넘어가고자 했지만 절대로 살아날 수 없던 부가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생소한 이 부가티라는 슈퍼카 회사는 굉장히
특이한 역사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노새끼에서 부가티를 할지는 모르겠으나 할 것 같아요. 노 사장님의 능력이면. 아 그런가요? 네. 아무튼 부가티 그래서 한번 끌고 오겠지. 부가티는 엄청나게 비싼 차를 만드는 슈퍼카 회사예요. 네. 뭐 람보르기니는 게임도 안 돼요. 미친 네. 차예요, 미친 차. 람보르기니 페라리는 아예 족보를 쳐주지도 않는 회사예요. 그런 부가티를 인수를 하고 람보르기니 인수하고 포르쉐는 뭐 인수라고 할 것도 없잖아요. 그쵸. 지들이 뭐 주인이 같으니까 네네네. 뭐 역사에서는 90년대 중반 후반에 뭐 포르쉐를 인수했나 어쩌는데 사실은 지들 거잖아. 지들끼리 그냥 서류 조작한 거고 순환 출자해갖고 그렇게 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해야 돼? 슈퍼카 가졌지, 고급차 브랜드 가졌지, 서민의 차 가졌지. 이제 뭐 해야 돼? 상업. 네. 이제 상용차 다 싹쓸이야 돼. 만트럭 이런 거 스카니아부터 해갖고 트럭 회사들. 이것도 얘네요? 다 얘네 거예요. 다 가져. 다 가졌네. 얘네. 다 가졌어. 근데 보니까 BMW, 혼다 이런 애들 바이크, 모터사이클 잘 만들어. 딱 보니까 또 PA 회장이 야, 우리 어차피 바퀴 갖고 가는 건데 우리 오토바이도 해야 되지 않겠냐? 야, 할 거면은 뭐 이거 하지 말고 좀 페라리 같은 거 어차피 페라리는 인수 못했으니까 이태리 오토바이계 페라리 회사 두가티 인수하자. 그래서 두가티 오토바이 회사 인수해요. 부가티 이게 두가티. 마지막 인수한 거예요. 두가티라고 네. 오토바이계의 페라리예요. 그렇죠. 굉장히 비싸고 막 7천만 원, 8천만 원이래요. 오토바이 한 대가. 그런 것도 얘네가 네. 싹 다 인수해가지고 거의 뭐 자동차 그룹에서는 싹쓸이. 그러니까 근데 지금 아직 이게 인수가 다 끝난 게 아니지. 또 이거 말고도 매물이 나오면 또 하죠. 이거 말고도 지금 내가 자동차만 나열한 거예요. 이거 말고도 어마어마해요. 자동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얘네 뭐 어마어마. 제조부터 화학부터 해서 뭐 헤어 드라이기, 청소기 다 갖고 합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원자재 있잖아요. 화학 소재, 원자재 이런 거부터 해갖고 하여튼 얘네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노새끼에서는 제가 욕을 안 하는데 뼛속까지 씹새끼다. 그런 거 떠나서 정말 모든 걸 다 이렇게 가진 거 보니까 네. 정말 유럽 자동차 시장의 다이소다. 아, 다이소가 여기서 나오나요? 엄청나요. 다 있네요. 예. 네. 아니 근데 보통 이렇게 많은 기업을 인수하다 보면은 막 포드나 크라이슬러처럼 다시 되팔아가지고 이익을 가지려고 할 텐데 폭스바겐은 전혀 안 그랬나요? 그걸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폭스바겐이 이렇게 크는 데는 연방 정부와 니더 작센 그 다음에 포르쉐 가문에 철저한 감시 체계가 있었는데 보통 그룹처럼 현대자동차 보면 돈 벌어갖고 막 땅 사고 뭐 사고 막 저 삼성동에다 막 빌딩 짓고 막 이러잖아요. 얘네는 그게 좀 안 됐던 게 최초의 히틀러의 명령 아래 차를 생산하고 그 국민들 대사격을 벌일 때 국민들한테만 사기를 친 게 아니라 노동자들한테도 사기를 쳐요. 그 볼크스버그부르그에 공장을 지을 때는 국민들 대사기국으로 공장을 지은 게 아니고 공장을 지을 때는 인부들을 속여요. 너네들한테 주식을 줄게 뭐 어쩔게 이렇게 하면서 얘네들의 적금, 연금을 가지고 그걸 삥 뜯어갖고 공장 설립 자금으로 써요. 그러면서 얘네가 그때 썼던 계약서가 있는데 노동자들한테 주식을 주고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계약서를 쓰게 되는데 그게 미국에서 먼저 시작했나 모르는데 금속 노조의 시작이 된 거고 폭스바겐의 금속 노조는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금속 노조가 경영에 참여하고 있고 포르쉐 일가가 36%의 지분을 갖고 있고 니더 작센 주정부가 20%가 조금 넘는 주식을 갖고 있고 이렇게 해서 얘네는 이런 것들을 회장이나 이런 경영진에서 인수했다가 이득을 남기고 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되게 본받아야 되는 게 경영은 되게 투명해요. 이게 한쪽에서 경영권을 막 휘두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홍하나가 궁금했던 사서 뭐 쪽 빨아먹고 팔고 이게 아니라 얘네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아킬레스건이자 최대 장점인 폭스바겐이 저가차만 판다는 싸구려 이미지를 어떻게 해서도 탈피가 안 되니까 이 브랜드들을 갖고 있는 게 나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수했는데 딱 필요한 것들만 갖고 왔으니까 딱히 팔 필요도 없을 뿐더러 금속노조와 포르쉐 가문과 니더 작센과 경영자와 그 외의 주주들이 공동 참여, 그러니까 폭스바겐이라는 법이 있어요. 얘네가 의결권을 하던 회사의 어떤 중대사항을 결정할 때 회장 맘대로 누구 맘대로 못하게 돼 있어요. 보고하는 되게 잘 돼 있더라고. 그래서 경영이 산으로 가진 않아요. 굉장히 투명하게 경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저희가 뭐 폭스바겐 네 번째 이야기로 인수 역사에 들어보면 정말 폭스바겐이 정말 많은 다른 기업들을 인수하고 승승장구하는 듯한 이미지를 가져왔지만 다섯 번째 이야기에서 다뤄야 할 부분이 바로 폭스바겐의 위기입니다.
전쟁 이후에 전쟁보다 더 엄청난 위기라고 이렇게 표현이 될 만큼 위기가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한때 다스오토라는 슬로건으로 이제 차에 있어서는 정말 강력한 자신감이 가득 차 있는 그런 폭스바겐인데 지금은 이 슬로건, 다스오토라는 슬로건을 쓰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이제 다스오토가 이제 네. 가스오토다라는 이제 뭐 비아냥을 뭐 받기도 했고. 네, 가스오토요. 네, 이제 바로 이제 2015년이었죠. 역대 최악의 글로벌 이슈였던 배기가스 조작 사건을 이제 폭스바겐이 일으키면서 수십 년 동안 쌓았던 그런 신뢰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배기가스를 조작하는 거예요? 네, 정말 뭐 충격적이었고 이제 큰 이슈였는데 네. 미국 이제 환경 단체에서 폭스바겐이 자사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 배출량을 조작했다라는 이제 사실을 밝혀내게 됐는데 네. 배기가스 이제 측정된 이제 특수한 상황에서 이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좀 조작을 해가지고 배기가스가 기준치를 만족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조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제 자회사인 이제 아우디까지 조작 사건의 이제 주범으로 이제 떠올라서 전 세계 정부들로부터 수십조에 이르는 과징금과 이제 판매 정지 처분을 받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판매 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이 폭스바겐이 정말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게 됐죠. 저는 그때 이후로 좀 거리에 골프가 다 사라진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던 것 같아요. 이세창 그러네. 감독께서 진짜 골프. 그때를 계기로 그때 이후로 골프를 잘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잠깐인 것 같아요. 네. 아까 계속 말씀하시는 폭스바겐의 아킬레스건 싼 차. 그게 이번 사태에 살아남는 방법이 된다고 전 생각해요. 우리 그 시장에서 국밥집 가가지고 머리카락 나오면 그거 갖고 고소 안 하잖아요. 네, 그냥 아유 이모 머리카락 그러면 아유 한 그릇 더 줄까? 아유 됐어요. 그게 감성이라면 레스토랑 가가지고 탁 머리카락 난리 나는 그런 거. 그죠. 만약에 벤틀리나 그런 명예를 파는 차에서 그런 문제가 터지면 치명타라고 생각해요. 얘는 싼 차야. 이미지 자체가 편안하고 그냥. 그래서 곧 돌아온다고 보고 깜짝 놀란 게 올해 폭스바겐 우리나라에서 판매 재개됐잖아요. 5월 달에 판매 순위가 3위권 안에 들어있어요. 오. 깜짝 놀랐어요. 저 그거 보고. 그만큼 사람들이 폭스바겐에 대해서 그만큼 기대치도 낮아. 그 문제라는 게 배기가스가 타는 사람한테 그 좀 나쁜 이기적인 얘기예요, 이건. 그 문제가 타는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과 다른 사람한테 준다는 거지. 그런데 BMW는 불이 났잖아요. 타는 사람이 피해가 있는 거예요, 이건. 그리고 BMW가 갖고 있었던 기대치와 그 사람들이 만들었던 철학과는 또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 배기가스 조작 사건에서 오는 이런 데미지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얼마나 받았다고요? 수조? 수십조의 수십조 얘네들한테는 껌값이에요. 수십조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에요. 이때까지 잡고 있었던 그 싼 차의 이미지가 요번에 살아남는 데 큰 힘이 되고 금방 잊혀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약간 저만의 소견이 조금 있어요. 시간상 지금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일단 우리 노새길을 바라보는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한테 디젤 게이트를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디젤 게이트는 굉장히 나쁜 짓이에요. 아까 이세창 감독님이 정확한 말을 했어요. BMW는 운전자한테 피해를 주는데 디젤 게이트는 밖에 있는 사람한테 피해를 받는 거라 사실 우리나라나 외국에 있는 폭스바겐의 오너들이 디젤 게이트 차량에 걸렸는데 프로그램 변환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프로그램 변환을 하면 출력이 떨어지고 연비가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얘네가 환경 규제를 만족시키려면 출력이 옛날에 폭스바겐 아우디가 자랑한 우리는 디젤인데 연비도 좋은데 힘도 세. 차도 빨라. 이게 얘네 자랑이었어. 근데 사실 디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거짓말이란 말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인체에 치명적인 질소산화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가 검사를 들어갈 때는 출력을 줄이는 거예요. 기름도 더 많이 먹게 하고. 그래서 검사에 들어갔을 때 아무 이상이 없어. 근데 나와서 돌아다닐 때는 똑같은 현대차나 BMW나 같은 2000cc 디젤인데 기름도 안 먹으면서 훨씬 빨라. 그 운전자들은 좋은 거야. 내 차 기름 안 먹고 좋은데 이거 왜 내가 서비스 왜 받아야 돼? 그러면 기름도 많이 먹고 출력이 줄어든데 안 받아. 안 받는 사람 많아요, 주변에. 저도 왜 받으면 들었어요. 그게 안 좋아지는 걸 알아.
자기는 뒤에서 나가는 가스는 자기랑 상관없다 이거지. 이게 진짜 나쁜 놈들. 이기적이라고 아까 그래서 말씀. 자, 근데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좀 봐줘야 되고, 자, 이제 폭스바겐의 고민을 홍하나가 물어봤는데, 폭스바겐이 이걸로 인해서 미 연방 정부는 환경 규제에 되게 민감해요. 근데 얘네도 되게 웃긴 게 나토 협약 지네가 깼잖아. 지들도 환경오염 겁나 시키면서 또 이런 거 갖고 겁나 민감해요. 그래서 현재 유럽 쪽 말고 미국 쪽에서만 폭스바겐의 고민과 위기는 디젤 게이트의 리콜 비용으로 구조를 썼어요. 그리고 나서 이 차량들이 다시 자동차 검사에 들어가서 이제 안 되잖아요, 미국에서. 그러면 이걸 중고차로 다 인수해야 돼요, 얘네가. 돈 주고 보상해야 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보상은 없어요. 차주들로부터 인수하면서 차주가 받는 피해 보상을 또 따로 해줘야 돼요. 거기에 법정 소송 비용과 지금 미 연방정부에서 폭스바겐한테 아마 내가 알기로는 10조인가 벌금을 때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지금 미국에서만 현실적으로 생긴 감수해야 될 비용이 약 32조에서 많게는 50조 정도 돼요. 그리고 유럽에서 지금 엄청나게 발빠르게 AS를 대응하고 있는데 유럽에서도 아마 얘네가 30조 이상을 돈을 써야 될 거예요. 그러면 아시아권까지 다 하면 어림잡아서 얘네가 100조 정도를 디젤 게이트를 막는 데 써야 되는 거예요. 얘네 회사의 시가총액이 내가 알기로는 260조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얘네 총 자산 보유와 해외 공장을 전부 매각했을 때 뭐 추산이 잘 안 되는데 뭐 400조다 어쩌다 그러는데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의 3분의 1 이상이 이 디젤 게이트 하나로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폭스바겐은 지금 엄청난 위기에 국면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강력하게 외교적으로 압력을 넣어서 우리나라에서 사실 디젤차를 엄청 팔았거든요. 미국보다 더 많이 팔았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더 많은 돈이 나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바우처 하나 100만 원짜리인가 주고 끝내고 있는데 이거 빨리 재조명 돼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얘네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100조 정도의 돈이 디젤 게이트를 메꾸는데 들어가야 되는데 얘네가 이 시점에 하는 고민이 뭐였냐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폭스바겐이 싼 차를 파니까 대당 마진율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어떤 통계가 있냐면은 610만 대의 차를 팔았을 때 3조 1000억 정도의 마진율이 남아요. 근데 같이 있던 가장 싫어하는 포르쉐 가문이 20만 대를 팔면 3조 4천억 원의 이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30분의 1 정도를 팔아갖고 이익이 더 많아, 포르쉐가. 근데 갖고 있는 아우디는 180만 대를 팔면 6조 8천억 원의 이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스바겐은 610만 대를 파는데 3조밖에 이익이 안 나는 거예요. 가뜩이나 머리가 아픈데 디젤 게이트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디젤 게이트가 터지는 시점에 뭘 강행을 하냐면 R&D 투자 비용을 줄이기로 해요. 투자를 안 한다는 건 이제 꼼수를 쓰겠다는 거죠. 그리고 10,000명 이상의 직원들을 해고시키고 그리고 나서 플랫폼을 모듈화 플랫폼으로 가는데 이게 지금 MQB 플랫폼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폭스바겐이 대중들한테 강조하고 이 마케팅으로 쓰는 이 광고인데 이게 사실 소비자한테 좋지 않아요. 사람들은 NQB 플랫폼이다, 모듈화 플랫폼이다, 벤츠니, BM이니 다 이런 거 하면 사람들이 야 플랫폼 하나를 가지고 뭐 이 차도 만들고 저 차도 만들고 뭐 스포츠카 만들고 뭐 SUV 만들고 좋은 거 아니냐? 아니에요. 이 차는 이 차를 만들기 위한 뼈대의 근간이 필요한데 이 모든 차를 하나의 뼈다구로 개량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제조사는 엄청나게 돈이 남아요. 지금 람보르기니에서 나오는 최신형의 그 비싼 우루스라는 SUV도 지금 아까 밑에 있던 그 아틀라스라든가 Q8이라든가 다 MQB 플랫폼의 하나에서 연장된 거예요. 그럼 과연 이게 좋을 것이냐? 이 차마다 근간이 있어야 되는데 근간을 다 하나의 DNA로 묶어버리는 게 이거는 기업한테 생산 단가를 줄이는 데 좋은 거지 절대 이 개개인의 사는 내 재산을 가지고 사는 이 차에는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거를 리뷰를 하면서 최근에 느끼고 있거든요. 아우디 Q7 같은 경우는 플랫폼 설계가 잘못돼 갖고 타면 차가 멀미가 나요. 내가 그걸 리뷰해서 막 욕했더니 사람들이 야 말이 되냐, 그 비싼 차가 1억이 넘는 차가 왜 멀미하냐. 근데 지금 독일에서 부랴부랴 아우디에서 그 플랫폼 단종시키고 다른 플랫폼으로 바꾸고 있어요. 자기네들도 인정을 한 거예요. 신차가 나온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플랫폼을 바꾼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폭스바겐이 지금 이런 위기 속에서 R&D 투자를 줄이고 10,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해고시키고 또 플랫폼을 이렇게 모듈화로 가는 게 과연 이들한테 득이 될 것이냐 독이 될 거냐는 저는 사실 좋지 않다라고 예상을 해요. 네. 그래서 향후 뭐 한 15년 이내에
다시 한번 폭스바겐은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뭐 차들을 지금까지 뭐 역사를 살펴보면서 항상 위기 파트는 뭔가 중간에 있고 그 위기를 극복하고 넘어서 현재가 왔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폭스바겐은 오늘 일단 5가지 주제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위기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터진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런 위기 때문에 폭스바겐이 2030년까지 전기차 300종 출시를 위해서 이제 95조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그런 다양한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그런 현재까지 이미지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별로 뭐 기대하고 싶지 않아요. 네. 나는 이제 폭스바겐 싫어하려고. 자, 이렇게 자동차 역사에서 사실 폭스바겐은 너무나도 큰 한 획을 그은 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꼭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 하고 폭스바겐이라는 주제를 선택을 했는데 확실히 정말 80년 넘는 이 역사를 5가지 주제로 저희가 정리하다 보니까 좀 엑기스만 쏙쏙 담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잘 이해가 되셨는지 아마 이해가 잘 되셨겠죠? 근데 엑기스 치고는 충분히 내용이 나간 거. 네,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저희로서는 이제 질문만 정리해보는 시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오늘 스케치북 쓰는 거 없어? 있습니다. 있어요. 있는데 먼저 여러분들의 질문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보스 인더스트리 게시판과 유튜브에 올라온 질문 저희가 받아봤는데요. 지금 각자 하나씩 뽑았습니다. 먼저 질문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저희가 오늘 어떤 상품을 준비했는지 먼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짜잔! 저기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노사장님 어떤 선물을 준비하신 건가요? 요거는 사실 네. 당첨자한테 드리는 거 따로 회사에서 나가고요. 요거는 우리 감독님 제가 드릴 오. 거예요. 천비에고라고 우리나라에 이제 홍삼액 이런 거 파는 회사 많은데 대기업들은 농도가 얕은가 봐요. 근데 얘는 농도가 되게 높고 한 20배 정도 돼요. 거기에다가 우리 저번 주에 했던 그 소뽕인가? 옥뽕인가? 옥타미노스. 옥타미노스처럼 네. 농도가 있고 여기 녹용이 들어가 있어. 감독님 드시면은 아침이 달라질 거예요. 요게 인터넷 찾아보시면 가격을 보면 아마 놀랄 겁니다. 오. 엄청 비싸요. 예. 아침에- 몇십만 원짜리예요. 불끈. 그건 아니에요. 이걸 드리나요? 요거를 요 질문에 드릴 거고 오. 그다음에 요거는 투알텍이라고 독일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인데 네. 카본 케이스예요. 오리지널 카본인데 독일에서 만들고요. 이게 카본을 100% 가공하기가 되게 어려운가 봐요. 요것도 가격이 꽤 나가요. 10만 원이 넘어요. 핸드폰 또- 케이스예요? 네, 근데 요거에 대한 디테일한 제가 PPL은 벤츠 S63 리뷰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을 생략하고 네. 저는 오늘 깜짝 선물로 네, 아까 뭐 이렇게 오프닝 때 어마어마한 공개했죠. 제가 들어드릴게요. 이렇게. 아니 거꾸로 해. 이렇게. 와. 전에 제가 어떤 골프 대회 나가서 거기 그때 다행히 운 좋게 장타 대회 나가서 상 받은 건데요. 와. 골프 오늘 자동차 그 폭스바겐의 대표 차종 중에 하나가 골프였잖아요. 네. 그게 생각나서 집에서 들고 온 거예요. 한 번도 쓴 적 없고요. 새 제품이네요. 비닐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MFS라는 브랜드 샤프트 아실 거예요. 굉장히 고가 브랜드고요. 요거 개인적으로 팔아도 돈 100만 원 이상 받지 않아요. 오. 예. 큰 선물 나가네요. 예. 너무 아끼는 거니까. 감독님 줄 필요 없구나. 그럼 질문 다시 감독님 뽑아야 좀 되겠는데 이거 지금? 자, 그럼 선물을 받으실 분 질문 읽어주시죠. 네, 저는 네. 이게 우리 지금 이야기하면서 잠깐 나왔던 이야기인데 폰마트 성남님께서 질문해 주셨거든요. 현대자동차가 폭스바겐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향후에 네. 약 20년 안에 네. 전 세계 자동차 브랜드는 6개로 압축이 돼요. 아, 원래 5개였는데 중국 때문에 이제 6개로 네, 나도 그 얘기 늘어났는데 들었어요. 뭐 폭스바겐 살아남고 도요타 살아남고 GM 살아남고 르노 살아남고 현대가 원래 거기 들어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거 하나 들어가서 그렇게 6개 브랜드가 살아남고 얘네들이 다 인수하죠. 이제 서로. 그래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GM, 도요타, 폭스바겐이 1, 2, 3등을 논아 먹지 않을까 싶어요. 현대가 약간 거기들이 좀 삑 같은 정도는 어느 정도 삐까는 아니고 이제 뭐 2군으로 그러니까 살아는 남는데 중간 게이트 요원 정도. 예, 뭐 2군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2군. 네. 그분한테 요거 드리면 좋겠는데. 아, 예, 예. 네. 네. 그 질문이 약간 좀 뭐 있네. 그리고 폰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네네. 자, 세 번째 질문은 네, 제가 고른 거는 이분 아이디는 되게 어려운데 RKEL SKEFDI
W. 어렵기 때문에 골프채를 드리죠. 쳐보시는구나. RK 기억 E. RK 디귿. 하여튼 그런 네. 분이 보내주셨고요. 네. 질문은 개인적으로 폭스바겐 차량 중에 한 대만 고르라면 어떤 차를 고르겠어요? 했는데 오늘 이 차를 들고 나온 이유 골프입니다. 이거는 뭔가 많네 선물이. 예. 그래서 저는 골프를 주고. 폭스바겐 차 중에서 저보고 한 대를 꼭 골라라 그러면 전 무조건 골프예요. 왜냐하면 골프를 타고 신세계를 한번 느낀 적이 있는데 골프가 그 폭스바겐이 고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더블 클러치잖아요. 더블 클러치죠. 예. 유독 더블 클러치를 고집을 하는데 그 더블 클러치가 뭐냐면요. 보통은 수동 미션에는 클러치가 한 개가 들어가 있어서 1단을 가다가 2단을 바꿀 때 클러치가 이렇게 떨어져요. 그리고 떨어뜨려 놓으면 공회전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오토 미션은 이게 계속 물려 있는 상태에서 톱니가 계속 돌아가는 건데 더블 클러치라는 거는 수동 미션이 쉽게 표현했을 때 두 개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단이 물려 있을 때 2단도 미리 물려 있다가 1단이 3단으로 준비할 때 2단이 돌아가고 그렇게 해서 클러치가 두 개가 들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점은 클러치가 두 개가 들어 있다 보니까 내구성이 좀 약해요. 그리고 미션의 크기가 커요. 장점은요. 떨어져 있는 타이밍이 없기 때문에 그 출력이 계속 전달돼서 연비도 좋고 출력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제가 골프를 갖고 싶은 이유는요. 제가 골프를 타고 더블 클러치를 처음 느껴봤을 때 정말 이 자동차에 우리가 렉이라고 그러잖아요. 미션에 변화가 있는 자동차들, 렉이 있는 차는 이렇게 끊어지는 맛인데 얘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요. 나 표정 왜 따라가니? 상상돼요, 근데. 네. 그때 그거와 골프 그 특유의 작은데 민첩성, 그 다음에 순간 반응 거기에 빠져서 골프라는 자동차를 너무 좋아하고요. 그래서 이분께 골프채를. 골프채를 선물로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나도 해? 네, 이제 나 마지막 어차피 질문. 우리 엘더 PD가 편집을 시킬 텐데. 아니, 이번 편집하지 마세요. 저는 신신호천님께 이거를 드릴 거고 네. 이분의 질문은 그거 나는 이거 꼭 하고 싶어. 아까 홍하나 질문인데 폭스바겐이 중국에서 사랑받는 이유. 중국에서 폭스바겐이 인기가 되게 많대요. 그래서 제가 또 조사를 했죠. 네. 했는데 일단 폭스바겐이 되게 얌스럽고 얘네가 이제 전략적으로 잘 움직이기 때문에 서로 통한 중국 시장을 철저하게 분석을 한 거예요. 중국 시장을. 그래서 철저하게 현지화를 해요. 중국에서 막 생산하고 그다음에 모든 기업들이 중국에 들어갈 때 꺼려했던 게 기술이 유출되는 것과 공장 운영의 문제점인데 폭스바겐은 지네 이제 독일이 아무래도 국력이 세고 지네 그룹이 돈이 많으니까 줄 거 그냥 다 갖고 들어간 거예요. 야, 기술 줄게 그냥. 공장 짓고 막 그러면서 중국 관료들의 관심을 막 다 돈으로 사버리고 국민들한테 우리는 너네 나라한테 이렇게 해주는 기업이다. 너네 우리 좋아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다 공장 막 다 지어버리고 막 기술 이전 다 시켜버린 다음에 그리고 나서 감성팔이에요. 독일 자동차 브랜드가 좋다라는 감성팔이를 중국에서 쫙 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중국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요. 그래갖고 얘네가 이걸 왜 했냐? 진짜 나쁜 새끼들이 뭐냐면 전 세계 지구에서 1년에 판매되는 차가 약 7,700만 대예요. 7,700만 대가 전 세계 지구에서 1년에 판매가 되는 거예요, 신차가. 근데 중국에서 2,700만 대가 팔려요. 3분의 1이 팔리는 거예요, 3분의 1. 근데 폭스바겐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중국에 쓱 가갖고 해주는 척. 야, 공장 지어줄게. 기술 줄게. 너네 위해서 뭐 해줄게. 그리고 우리는 나스오토야. 우리는 자동차야. 우리는 독일 기업이야. 우리는 완벽해. 이렇게 감성팔이 해갖고 중국 시장의 돈을 엄청나게 진짜 나쁜 새끼. 장사는 잘하는 사람. 이거를 그래서 중국에서 많이 팔려요. 네. 이걸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이 또 좋아하는 빨강색과 금색이 들어가. 그렇지. 저희가 직접 뽑아서 또 질문 주신 분께 선물 쏘는 그런 순서를 마련해봤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노보스 인더스트리 게시판과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질문 받고 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많은 질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가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스케치북을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홍하나의 장명 시간. 제가 왜 어렵게 여러분들이 장면하셔야죠, 장명을. 되게 어렵게 하면 장면은 우리가 하는구나. 네. 생뚱맞은 걸로 막 생뚱 맞은 거라서 아니 못 맞추게 이빨을 못 맞추게 해봐야지. 네, 자 지금부터 한 분씩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현애 기자님 들어주시죠. 네, 저는 뭐 길게 설명할 건 없고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썼습니다. 네. 폭스바겐은 전범 기업이다. 아, 세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했다. 와 세다. 근데 네, 홍하나 머리 지진난다. 잊으면 안 돼요. 네. 네, 뭐 지금 기술 좋고 한 거는 있지만 그렇죠. 그래도 그 역사의 바탕에는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세다. 와 세다. 자 이세창 감독께서는요? 저는 폭스바겐은 비틀이다. 비틀이다. 예, 저는 폭스바겐 하면 비틀밖에 생각나는 게 없고. 그렇죠. 시작이죠. 예, 그리고 비틀 생각하면 어릴 때 흑백 TV 앞에 앉아있던 제가 떠올라요. 그 TV 속에 나오는 아니, 그 상황과 그 시간대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감성팔이에 제대로 당하셨군요. 당한 거죠. 우리 아버님이 계시고 아빠 저 차 뭐야? 왜 차가 말을 해? 막 이런 그런 느낌? 나쁜 새끼들. 자, 그 다음은 저는 폭스바겐은 엘리트다. 오 되게 잘 굉장히- 준비해온 말이네. 굉장히 똑똑한 깡패. 얘네 진짜 깡패예요. 그렇죠. 자, 이제 홍하나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세 분의 한 줄 평을 하나로 빨리 모아본다면 폭스바겐은 히틀러다. 왜냐면 히틀러 전범 기업이죠. 그리고 히틀러가 처음 시킨 게 바로 비틀의 생산이잖아요. 그리고 폭스바겐 엘리트 깡패. 엘리트 깡패 누구예요? 히틀러죠. 아,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정리한다면 네. 상당히 폭스바겐은 미꾸라지끼가 있어요. 네, 저희 그렇다고 뭐 폭스바겐은 나라고 할 수 없잖아요. 폭스바겐은 떼끼. 이거 약간 이렇게 오디오 처리가 되겠죠? 안 될 것 같아. 자, 우리 그러면 어떻게 다음 회차 때는 네, 다음 주제를 정해야 돼요. 지금 어떤 해가 떴습니다. 저희가 브랜드가? 새벽에부터 촬영을 시작했는데 벌써 이제 해가 떠서 오늘 9시가 됐네요. 이제 네. 오전 9시가 됐네요, 여러분. 밤새고? 네, 네. 새벽 빨리 얘기하세요. 5시부터 비행기 오고 시작했는데 네. 다음 뭐 할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차에 관심을 가지실까요? 우리 저는 감성팔이 이렇게 계속 가져가는데 네. 감성팔이 일본 한번 갈까요? 일본. 예. 일본을 가면 우리 또 전범 기업 건드려야죠. 전범 기업 특집인가요? 전범 기업 그거다 건드리는. 네. 전범 기업 얘기하면 막 눈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아. 막. 아니야, 역사는 아. 재조명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좋고 저희도 또 공부 많이 되잖아요. 아, 저 오늘 많이 배웠어요. 저도 이거 하면서 많이 저 어제 진짜 밤샜어요. 그리고 그 배출가스 그 조작 사건이 그 정도로 큰 여파가 있고 지금 그 정도 큰 규모인 거. 엄청 큰데 오늘 처음 우리나라에서 알았어요. 이거를 자꾸 은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배출가스 조작 사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으면 네. 좋겠어요. 저도 그냥 우리나라 언론에서 본 게 단데 아니죠. 그렇게 직접 들으니까 충격이 너무 큰데요. 네, 일단 저희가 뭐 폭스바겐의 히스토리, 역사를 좀 파헤쳐보는 시간으로 오늘 뭉쳤지만 마무리는 아까 그 디젤 게이트, 뭔가 이런 폭스바겐이 지금 숨기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로 마무리를 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그러면 토요타 열심히 또 공부해서 여러분께 토요타의 재미있는 히스토리, 역사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 준비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노세키의 섹시한 히스토리 오브 카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들어오면 얼마 정도 들어올까요? 직수입 업체에서는 지금 뭐 조금 이 업체가 지금 직수입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주행 거리가 있는 것과 완전 새 것들을 이렇게 혼용해서 갖고 오는데 국내 시장을 반영해서 5천만 원대부터 한 7천만 원대 사이에 베리에이션을 갖고 수입을 한대요. 지금 현재 국내에는 5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지금 여기서 보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영광이네요. 이 차가 우리나라에서 팔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실용성이 되게. 저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폭스바겐 하니까 맞아요. 그래도 또 사람들한테 자연스럽게 우리 또 노세키의 위풍당당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폭스바겐 하니까 폭스바겐의 이런 차. 네, 자, 폭스바겐 중에서 되게 희귀한 아틀라스를. 희귀하기도 하지만 가장 큰 차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쵸. 폭스바겐에서 또 가장 큰 차. 네. 네. 덩치를 보고 깜짝 놀라긴 했어요. 저도요. 진짜 크다 이거.